자,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투자 아이디어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냐면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신문의 산업면을 많이 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테드 같은 거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저는 이제 그런 쪽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음은 뭘까?' 지난주에도 제가 좀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항상 '다음은 뭘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재밌어서요, 재밌어서. 그리고 '다음은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다음에 세상이 이렇게 변해서 이런 주식은 이런 기업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기업에 저도 IS 계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업에 좀 사서 그 주식이 뭐 좀 빠지거나 오르거나 무슨 걱정이 있어요? 올라갈 건데 뭐. 나중에 나한테 2배, 3배 줄 건데 뭐.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투자를. 너무 제가 그런가요? 매일매일 시황을 보고서 매일 쫓 올 강세 섹터에 쫓아다니면서 거래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거래하시는 분은 그렇게 거래해야 되고 저 역시도 그렇게 거래를 해 왔고 또 어떤 돈은 그렇게 거래를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시황과 상관없이 구조적 성장을 하는 주식 기업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시황이 웬만한 박스권에만 있어도 내가 움직일 수 좀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좀 가지고서 좀 마음 편히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지 저도 기운이 나고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저한테 칭찬해 주고 응원해 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칭찬과 응원으로 방송하는 거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답답하고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에 질문 올려주세요. 제가 다른 댓글 안 보고 제가 제 방송 잘 안 보는 편인데 우리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회사에서 하는 댓글은 가능한 한 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꼭 맨날 보는 건 아니고요. 자, 닷컴 버블이 메타 버블이 될 가능성은 있다. 저는 모 방송에서 또 다 방송하시는 다른 분이 이런 얘기들을 그 사석에서 얘기를 하시길래 '일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 지수의 1062 포인트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암시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 인터넷이었고요. 2010년도에는 인터넷 기반의 산업이었고 2020년도부터 지금부터 10 년은 이제 신경제와 그리고 컨택트 온택트의 연결 시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 화면을 보여드렸죠. 요 화면 보여드렸죠. 인터넷 기술 부흥의 시대가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고 인터넷 기술 기반의 산업 부흥의 시대가 있었고 팬데믹을 맞았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4차 산업이 더 가속화되면서 신기술 산업의 연결의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걸 갖고 있어야지 진짜 10 배, 수십 배 나는 주식을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인터넷 기술 때 여기에 최선두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가장 수익을 많이 준 거고 2010 년부터 2020 년까지 빵주들이 수익을 제일 많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지금 빵주가 앞으로 수익을 제일 많이 줄 거냐?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거래를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거래하지 않고 그럼 또 새로운 게 뭐냐 맨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한다 말씀을 지금 드리잖아요. 근데 뭐 투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볼 때 초연결 시대로 가는 메타 버블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 메타 버블이 나타나는 신호탄이 무엇일 거냐? 요번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급등한 게 신호탄이냐? 그거는 아주 그냥 아주 작은 거고 저는 어떻게 보냐면 코스닥 지수의 1062 포인트 무려 21년 만에 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이 되면 '이건 새로운 걸로 간다.'라고 하면서 쪼끔 더 선택과 집중과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성장률은 단기를 하락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수익률은 가장 높았어요. 즉 구조적 성장 특히 인플레이션이나 고용으로부터 피해가 적은 구조적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계속해서 앞으로는 해 나가자. 요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럼 뭐냐?'라고 답답함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라고 그래서 뭐 ETF 얘기도 말씀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이런 종목을 샀다가 쫓아갔다가 물리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키워드가 뭔가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 키워드가 뭔가를 갖고 있고 그런 키워드에 관련된 종목들이 뭔가를 좀 살펴보고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좀 분산해서 좀 가지고 있으면 아마 좋은 결과가 충분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쫓아다니지 마시고 저랑 같이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은 너무 쫓아다니지 마시고 거래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박 부장님은 기법 분석에서 매매 타이밍의 전문가이고 매매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래 전략의 전문가인데 왜 얘기를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겁니다. 신기술 산업의 초연결의 시대에 앞으로 AI가 될 것 같아. 자율주행이 될 것 같아. 또는 전반적인 메타버스의 하드웨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카메라 쪽, 소형 카메라, 고성능 카메라 쪽 봐야 돼. 자, 그러면 그런 종목을 찾아봤는데 그 종목이 지금 신고가에 있느냐, 눌림목에 있느냐, 아니면 계속 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매매 전략이 다르고 타이밍이 다르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전 단계가 없고 매매 전략만 하고 타이밍만 있는 건 아니는 거 아시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그런 키워드가 어딨냐 봤더니 이런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많이 했던 것들 이용을 이 방송에서 많이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가감 없이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반복되더라도 느낌은 다르실 거예요. 느낌은 좀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LG노트 얘기한 지 꽤 오래됐죠. 제 방송을 그래도 요번에 조금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게 제가 LG노텍을 많이 밀었잖아요. LG노텍이 신고가 나오고 막 지금은 이제 2022년 내년에 탑픽이 대형주 탑픽이 LG노텍이래요.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LG노텍을 좋게 얘기한 거에 그동안에 쭉 들으신 분들은 어떤 관점에 투자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 LG노텍을 좋게 보느냐? LG노텍이 애플량 카메라 때문에 좋다. 애플이 그래서 판매가 줄면은 LG노텍이 빠지고 뭐 아이폰이 좋으면은 LG노텍이 오르고 맨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LG노텍을 본 이유가 있죠. 왜 LG노텍을 봤냐면 물론 아주 그냥 간단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메타버스 ETF에 중소형주 다 있는데 대형주 중에는 LG 이노텍만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것도 설명을 드렸죠. 메타버스 10월 첫째 주에 방송에 있습니다. 이게 다. 근데 LG이노텍이 하는 거는 뭐냐면 LG그룹이 LG폰의 스마트폰을 포기하고 전장 사업으로 넘어갔잖아요. 신규 사업으로 미래 먹거리로 전장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전장 사업의 핵심 기술이 어디에 있냐? L전자와 LG이노텍에 있는데 LG이노텍의 기술은 고사양의 카메라 기술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 기판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장 부품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 세 기술이 향후 메타버스 산업에 들어가는 기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향후의 미래 산업 기술에 가는데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관심 있게 가졌던 거예요. 다행히 그냥 맞아줘가지고 그랬는데 뭐 안 맞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저도요. 안 맞는 경우 많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요거는 LG노텍이 좋아졌다. 그래서 뭐 남들처럼 지금 뭐 LG노텍 보고서가 본물이잖아요. 그러면 또 저는 약간 삐딱하게 이거 다른 거 찾아야지 맨날 이러거든요. 근데 왜 LG노텍을 다시 들고 왔느냐? LG노텍을 추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년도에 LG노텍이 대형주의 탑픽이래요. 그러면서 LG노텍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보고서들을. 엄청 보고서들이 많은데 그 보고서들 중에 키워드를 찾아보니 그 키워드가 이런 키워드라는 거예요. 전장 부품, 자율주행, 스마트폰용 차량용 카메라, 반도체 기판, 그 반도체 기판도 데이터 센터용 인쇄회로 기판, 그리고 AR, VR에 들어가는 3D 모듈, 카메라 모듈, 5G 통신과 OLED와 연계된 부품,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좋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댓글에 어떤 분이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얘기하면 저는 항상 그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송이든지 그 종목이 지금 좋다고 하는데 왜 좋다? 그러면 이 기술 때문에 우리는 뭘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종목에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요. 그 부분 좀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게 키워드라는 겁니다. 이 키워드의 기술,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거기에 관련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자율주행 ETF 그러면 종목도 쭉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2차 전지 ETF 그럼 쭉 있고, 그리고 카메라 관련된 거, 스마트폰 ETF 그럼 쫙 있고, OLED ETF 그럼 쫙 있고, 관련 종목 쫙 있고, 그런 거 다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내가 몇 개 픽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종목들을 보고서 재무제표 보고 픽하는 것들도 방송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그냥 오늘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좀 말씀드리면, 너무 대형주는 아주 급등하지 못해요. 너무 중소형주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시가총액이 약 한 3천억, 한 2천억, 3천억, 4천억 요런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이 그 기술이 좋아서 이익이 늘죠. 그럼 얘네들이 1조 가까이 가요. 1조를 잘 못 넘겨요, 근데. 이건 이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못 넘겨요. 그런 다음에 조정을 보이다가 그다음에 더 회사가 좋아졌어. 그러면 넘기지만 잘 못 넘겨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만만하고 수익률이 높은 데가 어디냐면, 시가총액 2천억, 3천억 요 정도에 있는 애들이 확 좋아지는 기업이 한 시가총액 8천억 요 정도에서 파는 거. 요게 좋거든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키워드에 관련된 종목들을 찾고 나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의 코로나 이후 전망이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보면요, 자동화 로봇 AI 확산이 현실에서 가장 가속인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합니다. 부채 비율이, 왜냐하면 지금 긴축으로 가기 때문에 국가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 위험하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국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저는 박스권을 할 거로 봅니다. 하락이 아니고. 그리고 부채가 많은 쪽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뭐 개인 부채 무료를 하지만 부채가 많은 쪽 기업, 부채가 많은 사람, 이런 쪽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나 부채 쪽이 아닌 그쪽에 투자하면 안 되고요. 그쪽에 투자하면 안 되고, 이제는 어디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고령화와 관련된 로봇과 자동화가 필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되게 멋진 얘기였습니다. 너무 공감이 돼서 제가 이거를 픽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팬데믹은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 편리하고 어떤 기술이 가치가 있는지 우리에게 확인하게끔 해줬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떤 기술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우리한테 편리한지 우리는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 팬데믹 때문에 편리하다는 걸 알게 된 것들이 뭐죠? 옛날에는 마트 가서 시장 가서 장을 봤는데, 이제는 집에서 앱으로 눌렀더니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고요. 너무 좋은 제품이, 너무 맛있는 과일들이, 너무 신선한 생선들이 문 앞에 와요. 이게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 확실하게 느낀 거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편리한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끝나고 다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뛰어나갈 거냐?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을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여기 CJ ENM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분들이 있어서 CJ ENM 잠깐 말씀드리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벌써 이미 많이 빠졌는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예전에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LG 화학, 뭐 삼성전자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카카오 때도 그랬고, 네이버 때도 그랬고, 물적 분할이나 아니면 규제 이슈가 나와서 매물 맞으면서 음봉이 막 발생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녁이나 다음날 보면은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문제 없다. 물적 분할이 기업 가치에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다." 사실 이 CJENM도 물적 분할 때문에 요번에 빠진 거예요. 그게 인제 물적 분할이 되면 사업회사는 괜찮은데 지주회사는 좋지 않다, 그러면서 저평가되면서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해프닝이긴 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해프닝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은 "기업 가치에 변화가 없다."라고 그러면서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땠어요?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은 다 팔았네 그때. 우리만 갖고 있어. 그리고 많이 내려왔어. 문제가 없대.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라가미 군이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가에 급격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왜 이런지는 누가 대답해 주냐? 시세가 얘기해 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평상시대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거래 없이 하락하고 뭐 아니면 시황 때문에 하락하고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어요. 성장주인데 시황 때문에 한 20% 하락했어. 뭐 어때요? 올라갈 때 한 방이면 올라갈 건데. 그런 게 아니고요. 거래를 크게 싫으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노이즈에 의해서 빠진 종목들은 일단 위험 관리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관리해야 돼요. 그거는.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CJLM이 요번에 물적 분할한다고 해서 이제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로 뭐 물적 분할한다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제가 해프닝이라고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CJENM이 다시 강하게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가를 전망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잠깐 보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 기업이 여기서 그냥 막 망가지면서 이제 아웃이냐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 어느 정도 빠지기 전이거나 지금 빠지고 있는 과정이면은 저도 '아 위험 관리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보니 많이 빠졌잖아요 거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는 다시 반등할 때를 기다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기업 가치의 변화나 아니면은 중대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자기 가치를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타이밍을 놓쳤는데 밑에서 또 바닥에 던져요? 또 그건 또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그다음에 화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다운로드를 받으실지 아니면 화면을 그냥 적으실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요걸 좀 적어 왔었냐면요. 어 여기 지금 어 네이버 카페에 있는 자료들인데 이걸 뭐 남의 걸 쓰기가 쪼끔 그렇긴 한데 그냥 쭉 하고 넘어가면요. 요즘에 이 제목이 이런 거예요. 반도체 장비주 3 분기 실적이 굉장히 실적이 좋은 종목이 많더라고요.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YIK, JT, 인테플러스, GSD, PSK, 원익 IPS, APTC, KC텍 뭐 요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뭐 유니셈, TSE 요런 거 좋죠. 코미코, 테스 요런 얘네들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SIC가 뭐죠? 전력 반도체예요. 전력 반도체에 있는 기업들 KNG, 하나머티리얼즈, TSK도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요번에 좋게 발표했습니다, 3 분기에. 그리고 반도체 소켓이 뭔지 아시죠? 소켓, 테스트 소켓. 얘들도 실적이 요번에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얘네들은 얘네들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 때문에 산업 사이클 때문에 얘들은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가 뭡니까? 얘네들은 요번만 좋은 게 아니고요. 4 분기 내년에도 좋을 애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기술의 메타버스 시대인데 반도체에 관련된 것들이 왜 얘네들이 다시 후퇴하겠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내 관심 종목에 두고 '내가 어떤 타이밍에 들어갈까?' 요런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타 방송에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10일 날 코스피, 코스닥 정기 변경이 있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종목이 있고 편출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냥 이 종목명은 불러드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편입되는 종목은 일단 인덱스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호재입니다. 편입되는 종목은요. 편취되는 종목은 반대로 악재이죠. 아마도 그게 미리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편입된 종목은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전 하나하나 보진 못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지겠죠. 편입되는 종목인데 얘는 떨어졌어요. 이렇게 댓글 올리지 마시고 질문하지 마시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코스닥은 편입 종목, 편출 종목이 있는데 코스닥 150에 들어가면 어 공매도 대상 종목이 돼요. 코스닥 150에서 빠지면 공매도 대상 종목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공매도 거래자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명단 안에 있는가, 편입 편출에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가. 세 번째, 코스닥이 150의 편출입의 종목은 대차 거래와 공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특히 대차 거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만약에 코스닥 150에서 편출이 됐는데 대차 잔고가 급격하게 줄면은 오히려 그 종목은 이제부터 올라갈 수도 있겠죠. 요런 것들은 그냥 그 사실은 제가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투자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참고 삼아 고런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식을 보시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봐야 되느냐 때문에 요렇게 목 아프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포스코가 계속 빠지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삼성전자 계속 빠지다가 요번에 반등 한번 했잖아요. 포스코 철강 가격 오르면서 원자재 빅사이클이라 그러면서 그쪽 섹터가 좋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팬데믹 때문이라고. 팬데믹 때문에 급등한 가격은 정상화된다고.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가격은 떨어질 거고 그러면 걔네들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경기의 흐름을 타야지 산업 사이클을 타야 되는 거지. 팬데믹 때문에 올라갔고 내려간 거에서 내가 거기에 연동하는 건 굉장히 리스키하다. 그 부분을 감안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철강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있는 분들은요. 기업 가치의 변화가 요번에 괜히 그 철강 가격이 오르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같이 덩달아 올랐다가 빠진 것들은 그냥 그거는 요번에 이벤트였고 정상적인 흐름은 이제부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부분을 사실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짧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한번 더 길게 한번 요건 설명을 드릴게요. 투자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투자 전략에 차별화돼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래를 하시는가? 오늘 제가 타 방송에서 요 말씀드렸죠. 정보를 듣고 매매를 하십니까? 그러면 기업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일정 매매를 하든지 뭐 요런 기업 정보 위주로 설명하는 사람들의 전문가의 방송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시세나 차트를 보고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방송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트레이딩 환경 좋게 만들고요. 시세만 보고 매매하면 됩니다. 이것만 수십 년 해가지고 20년 넘게 거래하면서 돈 버는 트레이더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좀 어렵게 느끼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생업도 있는데 맨날 이걸 할 수가 없으니 뭐 아무튼 요거는 그러면 빼고 수급을 보고서 난 투자를 한다. 이런 분들은 뭘 많이 보셔야 되냐면 가능한 애널리스트가 아닌 매니저들 있죠. 매니저들. 실전 투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많이 경청해야 되겠죠. 기업 가치나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애널리스트의 자료를 보고서 그들의 말을 많이 따라서 해야겠죠. 또는 기업 가치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M&A, 제3자 매정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은 그쪽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겠죠. 모두 다 듣는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모두 다 들으면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디에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많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고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너무 매몰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젊었을 때는 시세와 차트를 보는 트레이딩을 했던 사람이고요. 지금은 저는 어떤 걸 하냐면 정보 로브나 수급보다도 기업 가치 위주로 좀 많이 합니다. 근데 기업 가치에서도 미래의 구조적 성장주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테드 같은 걸 보고 그리고 산업면 보고 그리고 우리 애널리스트의 자료들을 보면은 기업 정보에 대해서 무슨 기업 데이터 뭐라 그러죠? 개별 기업의 종목, 뭐 삼성전자면 삼성물 리포트 나오고 뭐 이런 리포트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건 유심히 보지 않는 편이고요. 보긴 보지만 유심히 읽는 건 뭐냐면은 이 시황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산업의 변화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내는 애널리스트들을 제가 좋아하고 그런 자료들을 굉장히 열심히 다 웬만하면 출력해서 다 보는 편이에요.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 좀 더 왜냐면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고요. 좋아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와 상관없이. 근데 실제로는 가장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주식 투자 방법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수급이에요. 수급이에요. 왜요? 연기금이 뭘 사는지 대형 사모펀드에서 대형 액티브 펀드에서 지금 뭐 사고 있는지 알면 뭐 필요가 있어. 무슨 공부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정보가 뭐가 필요하고 지금 뭐 걔들 사는 대로 따라 사고 따라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기관들이 뭘 사고 외국인들이 뭘 사는지 추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많이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적어도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고 기관들의 수급을 보고 기관 중에는 연기금이 샀냐, 투신이 샀냐, 사모펀드가 샀냐, 누가 사고 파느냐를 보고 그다음에 공매도가 어떻게 된다. 이런 수급을 체크하면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요런 것만 가지고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요런 걸 가지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디 그 수익률 게임에서 1위 한 친구 뭐 사적으로 한번 점심시간에 만나서 얘기를 해 봤더니 그 친구는 외국인 수급만 계속 보면서 매매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걸 하는 거죠. 그것만. 근데 실제로 증권사 직원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야, 거기 니네 형님 있잖아, 거기. 야, 그쪽에 요즘에 연기금 뭐 한대? 야, 그쪽에 야, 요즘에 거기 뭐야, 바이오 좀 많이 하는 펀드들에 거기 야, 요즘에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수급 정보를 체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거기는. 거기는 그렇게 많이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정보와 루머를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장에는 그 소위 어 일정 매매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 10분 중에 아마 6-7 분은 정보와 루머를 갖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그 보면은 우리 사회에 그 리딩방이라고 하면서 정보를 주고 이걸 사라 팔아 해 가지고 돈 받고 하는 그런 데들 있잖아요. 또는 경제 방송에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보 루머를 갖고 하잖아요. 이 정보 루머를 갖고 하는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도 있죠. 장점도 물론 있지만 단점도 있죠. 왜냐면 맨날 디프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들었을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정보와 루머를 듣는 사람들은 매매 타이밍에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매매 타이밍에 공부를. 그래서 정보 루머를 갖고 하시는 분들은 매매 타이밍에 관한 시세 차트를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업 가치와 기업 가치의 변화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황만 조금 판단하면서 계속해서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게 전부 다 내가 어떤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다르고 투자 기법이 다르고 투자 기간이 다르고 투자 금액이 다르고 전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나는 지금 현재 어떤 투자를 하고 있나? 나는 정보와 루머를 쫓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정보와 루머를 추종하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네트워크에 나한테 주는 정보를 주는 게 내가 어디서 봤냐? 3프로에서 봤냐? 교보증권에서 봤냐? 박병창에서 봤냐? 아니면 뭐 어디 애널리스트에 봤냐. 요렇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고 몇 가지를 가지고 나는 듣고 여기서 나는 좀 사야겠다. 뭐 이런 거 한번은 정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럼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아. 자, 쭉 투자 아이디어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뭐 좀 짜증스럽다는 댓글도 있고요. 뭐 사실 우리 방송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제가 뭐 웬만한 방송에 가 보면은 뭐 "우리 시장 다 버리고 뭐 미국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뭐 너무 짜증난다. 뭐 올렸다 다 빼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는데 그게 현실이고, 그게 그 안에서 뭐 다 쉬우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다 쉬우면 누구나 다 돈 벌고, 또는 한편으로는 말을 더듬어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요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어디 가서 아는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상당히 겸손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요런 게 가끔 있어요. 그러니 노여워하지 마시고 한 말씀 들어 주셨으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모든 채널을 보면은 저도 약간 불만인 게 딱 3가지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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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경제적 자유. 그다음에 정치 얘기. 그다음에 먹방. 뭐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돈의 얘기가 이제 주식 얘기잖아요. 주식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경제적 자유를 너무 어렵게 오버하지 않을게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성취하려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 경제적 자유가 뭔지에서도 사실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딴 거 모르겠고 주식만 얘기하겠습니다.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목적이 돈을 버는 거고 주식 투자는 수단이잖아요. 저는 약간 다른 쪽으로 여러분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는 게 목적이에요. 매번 한 번 투자할 때 '난 어떤 주식을 사서 투자해서 성공해야지. 이 기업의 성장 스토리에 맞춰서 나 성공해야지.' 그 투자를 잘하면 결 뒤따라서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주제넘는 소리를 했네요. 여러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 접근하고 '우리 재테크를 같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요. 지금 여기 들어와 보시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살짝 요즘에 고런 얘기를 좀 해요. 그냥 의견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려운데도 제 말씀 들어 주시고 또 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시장 저도 어려워요. 똑같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화도 나고 그래요. 화딱지 나면 화 풀어야죠. 어떡해요. 술 좋아하시는 분은 술도 드시고 또 술 안 드시는 분들은 여행도 하시고 주말에 좀 시장 좀 잊어버리고 또 리프레시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시장이 좀 빨리 좋아져야 될 텐데 이런 어려운 시장이 계속 되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니까 저도 힘드네요. 그렇지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